네, 이번 주 환경부 장관이 생활 폐기물 재활용과 관련한 시설들을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네, 자세한 소식 알려주시죠. 네, 우선 지난 18일 날 한정희 환경부 장관이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과 관련해 고품질 페트 재생오일 생산을 위한 배출, 선별, 재활용 전 과정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이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과 관련된 제도는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이제 시행됐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번에 오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주택인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배출 현황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그 오산시 소재에 있는 선별시설을 방문해서 투명 페트병 선별을 위한 하적, 선별시설, 압축시설 등의 시설을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화성에 소재한 재활용 업체를 방문해서 압축된 투명 페트병을 이제 전용으로 이제 보관하는 시설과 투입하고 그 다음에 분쇄, 세척하는 공정을 모두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한정희 장관이 이번에 방문한 시설은 국내 최초로 투명 페트병만을 위한 이제 전용 선별 기기를 적용한 현장으로서 유색 페트병과 투명 페트병을 자동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든 시설을 둘러본 이제 한정희 장관이 이제 마지막으로 또 했던 얘기가 높은 품질의 재생 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페트병 생산 시설부터 생산 과정에서부터 용기를 단순화하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야지 높은 품질의 이제 재생 원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이제 생산 업체와 이제 좀 논의를 많이 갖춰본 다음에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이게 이제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분리수거를 하면 플라스틱 뭐 병, 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뭉뚱그려서 이제 분리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플라스틱을 이제 분리수거를 하다 보면 색깔이 다양해요. 어떤 네, 거 그렇죠. 뭐 옛날에 뭐 사이다병 이런 뭐 막걸리병은 초록색, 뭐 맥주병은 갈색, 그렇죠. 뭐 물병은 무슨 색? 투명색. 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렇게 막 혼입돼서 이제 하다 보면은 이 재활용할 때 품질이 되게 떨어진대요. 근데 이제 그 가장 좋은 거는 생수병 있잖아요, 투명한 거. 그것만 따로 모아서 재활용을 하면은 순도가 높아져가지고 고품질의 원료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요즘에 이제 2050 탄소 중립 때문에 이제 그 CO2 배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아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제도도 이제 같이 도입이 된 건데 그 일환의 하나로 지금 이게 먼저 시행이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제 플라스틱을 배출할 때는 그거만 또 따로 배출을 해야 돼요. 투명한 거, 물병. 그렇죠.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이런 거. 이거 대표적으로 요거를 배출할 때는 요거만 따로. 네. 또 음료수병은 유색 음료수병은 음료수병대로 따로 네. 이렇게 배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건 같이 네. 이렇게 막 배출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요것만 따로 모으면 요걸 가지고도 이제 옷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고품질의 원료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설명해드리자면 요거만 하면 또 이렇게 그냥 통째로 버리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런 이 라벨지가 있지 않습니까? 라벨지를 이렇게 딱 뜯어서 떼고 분리를 하셔야지 제대로 된 분리 배출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라벨을 안 떼고 배출을 하면 이게 붙어 있잖아요. 얘는 투명하고 얘는 유색이잖아요. 그럼 또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불순물이 돼버린 거예요. 얘가 불순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하면은 뚜껑은 어떻게 돼요? 뚜껑 아나운서님 뚜껑 어떻게 할 거야? 이거는 분리했어. 제 생각에는 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죠? 빼고 해야 될 것 같죠? 네. 그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해? 뭐 저는 다 알고 있으니까. 정답을 얘기해 주세요. 우선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이렇게 이렇게 뚜껑이 닫혀 있는 상태면 부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항상 떼서 이렇게 구겨서 철도를 해주시고
이거는 뚜껑은 닫아도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 이게 자동적으로 이제 분리 배출 과정, 선별 과정에서 다 제거가 되기 때문에 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라벨만 항상 제거를 해서, 그리고 페트병 안에 이물질이 안 들어가게끔만 주의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뚜껑은 빼도 되고 닫아도 되고. 네. 내 대신에 라벨은 어떻게? 꼭 떼고. 꼭 떼고. 그렇죠. 네. 얘가 달려있으면 재활용 어려워요. 네.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요게 또 이제 귀찮잖아요. 네. 어떤 병이 또 나왔냐면은 또 이런 병이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얘가 이거 띠가 똑같은 브레이드죠. 거거든요. 예. 근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아이시스. 요게 네. 음영으로 돼 있어요. 이게 아예 네. 이렇게. 네. 예전에는 이렇게 쌓여 있던 게 얘가 없이도 이 상품 자체로 나온 거거든요. 아. 근데 이게 요거 이제 아이디어는 좋아요.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좋은데 실용적인 면에서는 좀 떨어져요. 왜냐면 제가 이거 아까 그 편의점 가서 사왔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여기 보면은 뭐 표기사항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네. 뭐 표기사항도 이거는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꼭 써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 쓸 데가 없잖아요. 네. 근데 또 여기다 글씨를 넣으면은 색깔이 들어가기 때문에 걔는 또 불순물이기 때문에 재활용이 또 어려워요. 그렇죠. 네. 어딘가는 써야 돼요, 이거 무조건. 음. 근데 쓸 데가 없으니까 여기다 이제 써요. 여기다가 파랗게. 네, 근데 이게 좀 잘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잘 보기는 이게 네. 어렵죠. 이제 네. 그런 단점이 있고, 아까 편의점에서 제가 사다 보니까는 대박 사건이 날 뻔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보통 제품 바코드가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편의점에서 물건 사면 여기 띡 찍고 얼마 이렇게 해갖고 계산 계약되잖아요. 네. 뭐 마트에서도 그렇죠. 네. 요 바코드를 찍고. 근데 여기 안 오느냐 봐보세요. 바코드 한번 찾아보세요. 바코드가 어디 있나? 찾아보세요. 정말 찾기 힘든데요. 찾기 힘든지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 바코드가 없는 거 아닌가요? 없어요. 아. 아까 편의점 직원이 찾아보다가 못 찾아가지고 사장한테 막 전화를 하고 하더니 막 통화를 하더라고. 그래서 한참 있다가 손님 한 2번 보내고 조금 한가해졌을 때 물건을 나한테 팔았는데 거기 자기네들 이제 등록되어 있는 바코드 그 가격표 보고 저한테 이게 팔더라고. 아. 그걸 찍어가지고 그걸 도저히 찍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네. 자기네들이 등록된 그 바코드를 찍어가지고 겨우 샀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뭐 환경적인 것도 좋지만 이제 이 시장에서 편리성도 어느 정도는 네. 고려를 해줘야 돼요. 환경에 좋다고 해서 이렇게 다 만들어 버리면 유통이 안 돼 버리거든요. 네, 네. 물건 어떻게 사라고? 물건을 사야지 다음에 재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더 생각을 하셔서 뭐 다른 방법을 좀 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업체 방문했을 때 나온 관계자분께서 하시는 얘기가 요거를 이제 루땡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뚜껑에다가 씌우는 거. 그분들 용어는 루땡이에요. 캡슐인데 요걸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빼서 요걸 이제 까는 거잖아요. 네. 까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쓰레기통에 버려요.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보통은 그냥 길바닥에 버릴 수 없으니까 갖고 있다가 이거는 크니까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조그만 뭐 500ml짜리 이런 거 먹으면 다 먹죠. 그러면 그거를 여기 500ml라고 하면 다 먹었어요. 그러면 비었죠. 얘를 여기다 댄대요. 습성상. 아. 사람 습성상 이거 갖고 있다가 뭐 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는데 이거 갖고 있다가 물 한 병 다 먹었어. 500ml를. 그럼 여기다가 놓고 뚜껑 돌리고 닫고 버리는 거죠. 버린다. 네. 그러면은 이 안에 뭐가 들어가요? 불순물이. 이물질이 들어가요. 그쵸. 이물질이. 이제 그런 문제도 있다. 음.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정책적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 네. 업체 관계자분 얘기가.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거 페트잖아요? 네. 지금은 투명 페트가 지금 정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저희 이제 이런 김 많이 먹죠. 네. 드시죠? 네. 아, 좋아요. 아주 좋아합니다. 네. 네. 저도 좋아해서 자주 먹습니다. 이렇게 먹었어요. 이제 내용물 자꾸 먹고 왔어요. 네. 네, 죄송해요. 요것도 뭐예요, 재질이? 플라스틱. 네. 네, 플라스틱이 아니고 좀 유식한 말로 페트. 네. 네, 페트예요, 얘가.
이 체질이 같은 거예요. 그 얘는 재활용 돼야 돼요. 된다고 생각해요. 된다고 생각하죠. 네. 기자님은? 여기에 이물질이 묻어 있습니다. 아. 이거는 네. 재활용이 어려워요. 네. 근데 소비자들이 볼 때는 똑같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페트라고 또 써 있어. 재활용이 여기 페트라고 된다고, 써 그렇죠? 있어. 네. 그러면은 당연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업체 관계자분 얘기를 들어보니 네. 얜 재활용을 해서 고품질의 원료로 다시 순환이 된대요. 네. 그 얘는 어렵다. B급, 네. C급. 왜냐면은 얘는 이미 재활용이 한 번 돼서 이렇게 만들어 나온 거예요. 이런 트레이 같은 페트 재질은. 네. 그래서 얘랑 또 섞이면 또 이제 얘도 불순물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재활용을 할 때는 이 물병 같은 이런 페트병만 되고 이런 트레이는 그냥 따로 플라스틱으로 배출을 해주는 게 좋다라고 네. 이제 그분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너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려워. 네. 국민들 이거는 재활용 이거야? 얘는 얘야? 이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여기다가 페트 뭐 이렇게 재질별로 쓰지 말고 네. 그냥 재활용 순도가 높은 것부터 뭐 네. 예를 들어 숫자 얘는 1 네. 여기는 뭐 2 네. 뭐 재활용 안 되는 건 3 네. 이런 식으로 단순화 시켜서 재질별로 하는 거는 그분들이 만든 그 전문가들은 알지만 일반 그렇죠. 분들은 이제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이에요 그냥. 네. 정책에 반영해 주세요. 네. 재활용이 순도가 높게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건 1번 네. 숫자로 크게 네. 뭐 조금 뭐 될 수도 있고 조금 순도가 낮게 될 수 있다 그러면 2 네. 조금 요거는 많이 좀 어렵다 그러면 3 종량제 쓰레기로 버려야 된다 4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버리는 사람 입장에서 이 생각을 표기를 좀 해주셨으면 우리는 그러면 사갖고 이거 1이네 그러면 여기 이쪽에다가 그렇죠. 네. 4야 이거 종량제 쓰레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입니다.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거만 멈추고 갈게요. 음. 5분 됐죠? 아니 몇 분이에요? 자 정리 한번 하고. 네 하면 되나요? 네. 네. 네, 두 기자님께서 재생페트 그 재생산 되는 그 공장에 직접 다녀오시고 나서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투명한 생수병이기 때문에 뭐 이게 꼭 떨어져야 된다는 생각도 사실은 좀 안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정말 이런 소재도 똑같은 소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로 제대로 된 재생 이제 고품질 그런 원사를 쓰려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많이 알아야 되고 분리배출하는 사람에도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좀 정확하게 분리배출을 해야지 네, 재활용이 또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아까 우리 정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투명 플라스틱, 투명 페트병, 물 페트병을 별도로 배출하는 이유가 아까 고순도의 재생 원료를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물병은 무조건 최고급 원료로 그 재탄생할 수 있는 그 재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배출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안 했을 때는 아까 말한 혼합해서 그냥 다 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버렸다는 건 이제 뭐 분리수거를 했지만 네. 그게 결국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분리수거율이 굉장히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그게 재활용돼서 쓰여지는 거는 5% 미만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진짜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시도한 이제 제도가 이 투명 플라스틱, 투명 페트 네. 분리배출인 것입니다. 네. 제 생각에는 생수병만 정말 제대로 모아서 배출을 해도 굉장히 많이 재생이 될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다시 할게요. 오늘 뭐라 그러면 좋을까요? 오늘 나와주셔서 출연해 주셔서 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시고 좋은 의견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께서 좀 인식이 좀 바뀌셔야 되는 부분이 딱 하나가 또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실무 담당자분하고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저도 안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재활용을 해서 이제 원료를 새로 만들어서 이제 완제품을 또 만들잖아요. 그리고 아예 원래 이 재활용을 안 하고 원래 만들었던 제품하고 가격은 어떤 게 더 비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재활용 안 된 게 더 비싸지 않을까요? 그렇죠. 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재활용을 해서 만든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든 게 더 비싸대요. 네. 예,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똑같은 품질의 똑같은 제품인데 그쵸. 얘는 재활용 원료를 써서 만든 거고 얘는 그냥 정상적인 원료를 써서 만든 거예요. 근데 얘가 더 비싸. 네. 그럼 뭘 사요? 이거 사죠. 네, 예, 아무래도 저렴한 걸 사요. 똑같은 품질인데 근데 앞으로는 이거 그 재활용 원료를 해서 만든 제품이 더 비싸더라도 그걸 사야지 된다는 의식이 많이 확산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야 지구 환경이 개선이 된다. 네. 비싸더라도 재활용된 걸 사라. 네. 그렇죠. 이 지금 정 기자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탄소 중립과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활용 제품을 생산을 하다 보면 그만큼 CO2 배출량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비용은 많이 들되 CO2 배출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궁극적으로 환경을 생각해서라면 네. 재활용 제품을 권장하고 그걸 사용하는 그런 소비 행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어야 되지만 정책적인 드라이브도 많이 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국민 네. 인식이 바뀌기 위해서는 홍보도 많이 해야 되지만 그러면은 업체들도 손해를 보는 입장이거든요. 네. 더 어렵거든요, 재활용하는 게. 그럼 뭐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혜택을 준다든지 공공구매를 우선적으로 재활용 제품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정책적인 것도 같이 또 반영이 돼야지 이제 그런 게 서서히 이제 국민들한테 인식이 되고 그래야지 이제 먼저 환경도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끝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발표에서는 결국에는 그 국민들의 인식 개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막 끝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